재수 없어. 짐짝 치우니까 속이 다 시원하네. 남편 필두는 쓰레기 봉투를 명숙의 발치에 던지며 35년을 함께 산 아내의 머리에 소금 한 바가지를 쏟아부었고 젊은 애인은 그 모습을 휴대폰으로 찍으며 깔깔댔습니다. 명숙은 맨발로 비 내리는 거리에 쫓겨났습니다. 35년! 이게 끝이란 말이야! 손에 든 것이라곤 검은 쓰레기 봉투 2개뿐이었고 지문조차 닳아 없어진 거친 손은 35년간 새벽 수산시장에서 얼음 상자를 나른 흔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3년 뒤 야, 너! 내가 누군데? 야, 너 이 자식들아! 그 남편은 30층 빌딩 앞에서 쓰레기 취급을 받으며 끌려나갔습니다. 그리고 명숙은 수천만 원짜리 정장을 입고 회장실에 앉아 블루 다이아몬드 반지를 빛내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쓰레기 봉투 2개를 들고 쫓겨난 여자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 좋아요와 함께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곳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마음에 기도할게요. 명숙이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남편 필두의 65번째 생일이었습니다. 명숙은 부엌으로 가서 미역을 물에 불렸습니다. 필두가 좋아하는 전복을 꺼내 손질했습니다. 참기름을 아끼지 않고 두르고 소금 간을 3번이나 맛보며 맞췄습니다. 국물이 뽀얗게 우러나올 때까지 약한 불에서 1시간을 끓였습니다. 명숙은 떨리는 손으로 미역국을 사발에 담았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밥상을 들고 안방 문을 열려는 순간 명숙의 손이 멈췄습니다. 안에서 낯선 여자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명숙은 숨을 죽이고 문고리를 천천히 돌렸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필두가 젊은 여자와 함께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자는 명숙보다 30살은 어려 보였습니다. 필두는 명숙을 보자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왜 노크도 안 하고 들어와? 명숙의 손에서 밥상이 떨렸습니다. 미역국 사발이 흔들렸습니다. 필두는 명숙에게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명숙의 손에서 밥상을 낚아채더니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사발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미역국이 바닥에 쏟아지며 뜨거운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전복 조각들이 마룻바닥 여기저기로 흩어졌습니다. 이명숙, 이제 그만 좀 하자. 필두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명숙은 고개를 들어 필두를 바라봤습니다. 필두는 정장 안주머니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 명숙의 가슴에 던졌습니다. 봉투가 명숙의 가슴에 부딪히고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이혼 서류야, 도장 찍어. 명숙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침대에 앉아있던 여자가 일어나 명숙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자는 명품 백을 들고 있었습니다. 명숙이 평생 한 번도 만져보지 못한 가격의 가방이었습니다. 여자는 명숙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웃듯 웃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니예요. 필두 오빠의 약혼녀죠. 아, 곧 전 부인이 되실 분이시네요? 미니의 목소리에는 조롱이 가득했습니다. 명숙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미니는 명숙의 낡은 옷장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옷장 문을 활짝 열어젖혔습니다. 명숙이 아껴 입었던 옷가지들이 드러났습니다. 미니는 그 옷들을 하나하나 집어내 바닥에 던졌습니다. 어머, 이게 뭐예요? 70년대 스타일인가요? 빈티지도 아니고 그냥 낡은 거잖아요. 옷가지들이 바닥으로 쏟아졌습니다. 명숙의 속옷도 양말도 겨울 레이도 모두 바닥에 널브러졌습니다. 명숙은 그 광경을 말없이 지켜봤습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찢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필두가 명숙의 팔을 거칠게 잡았습니다. 명숙의 가느다란 팔이 필두의 큰 손에 움켜쥐어졌습니다. 필두는 명숙을 안방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복도를 지나 현관을 지나 대문까지 끌고 갔습니다. 명숙의 맨발이 차가운 마룻바닥을 질질 끌렸습니다. 이 집 공기부터 바꿔야 하니까 당장 나가. 지금 당장. 필두는 대문을 활짝 열고 명숙을 마당 한복판으로 밀쳐냈습니다. 명숙은 비틀거리다 마당 흙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무릎이 땅에 닿는 순간 날카로운 돌멩이가 살갗을 찔렀습니다. 필두는 안으로 들어가더니 검은 쓰레기 봉투 2개를 들고 나왔습니다. 봉투 안에는 명숙의 낡은 속옷과 양말이 구겨진 채 쑤셔 담겨 있었습니다. 필두는 그 봉투들을 명숙의 앞에 내던졌습니다. 봉투가 땅에 떨어지며 둔탁한 소리를 냈습니다. 필두는 허리에 손을 얹고 명숙을 내려다봤습니다. 짐짝 치우니까 속이 다 시원하네. 필두의 목소리가 마당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명숙은 고개를 들어 필두를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흐를 것 같았지만 흐르지 않았습니다. 명숙의 눈은 말라 있었습니다. 미니가 대문 앞에 나타났습니다. 미니의 손에는 소금 한 바가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미니는 웃으며 필두에게 그 바가지를 건넸습니다. 필두는 바가지를 받아들고 명숙에게 다가왔습니다. 명숙은 필두가 무엇을 하려는지 알았습니다. 명숙은 눈을 감았습니다. 차가운 소금알갱이들이 명숙의 머리 위로 쏟아졌습니다. 소금이 머리카락 사이로, 목덜미로, 등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소금이 눈에 들어가 따가웠습니다. 입술에 묻은 소금이 쓰디쓴 맛을 냈습니다. 부정한 것 싹 씻어내야지. 이 집에 붙어 살던 잡기 퇴치. 필두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미니도 함께 웃었습니다. 미니는 휴대폰을 꺼내 명숙의 비참한 모습을 영상으로 찍기 시작했습니다. 명숙의 소금 뒤집어 쓴 모습이, 쓰레기 봉투를 끌어안고 주저앉은 모습이 휴대폰 화면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이거 진짜 대박이다. SNS에 올리면 조회수 폭발하겠는데? 미니의 깔깔대는 웃음소리가 마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필두는 대문 안으로 들어가며 도어락 비밀번호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삑삑삑 전자음이 울렸습니다. 새로운 비밀번호가 입력되었습니다. 대문이 쾅 닫혔습니다. 명숙은 혼자 마당에 남겨졌습니다. 하늘에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보슬비가 내렸습니다. 빗물이 명숙의 머리에 묻은 소금을 녹였습니다. 짠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명숙은 검은 쓰레기 봉투 2개를 끌어안았습니다. 명숙은 봉투를 가슴에 꼭 안고 몸을 웅크렸습니다. 비는 점점 더 세차게 내렸습니다. 담 너머로 이웃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창문을 열고 내다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군가 혀를 찼습니다. 세상에 조강지철을 저렇게 내쫓나? 돈 좀 벌었다고 사람이 완전히 달라졌어. 수군거리는 소리들이 빗소리에 섞여 명숙의 귀에 들렸습니다. 명숙은 고개를 들어 집을 바라봤습니다. 2층 발코니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발코니 창문 너머로 필두의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필두는 와인잔을 들고 서서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미니가 필두 옆에 붙어서 같은 와인잔을 들고 건배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명숙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젖은 옷이 몸에 달라붙었습니다. 맨발의 발바닥이 차가운 땅을 밟았습니다. 명숙은 쓰레기 봉투를 하나씩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는 필두가 서 있는 발코니를 향해 고개를 들었습니다. 명숙의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목소리는 작았지만 또렷했습니다. 당신 오늘 던진 이 쓰레기 봉투 속에 내 미래도 들어있다는 걸 곧 알게 될 거야.
명숙은 쓰레기 봉투를 끌어안고 비 내리는 거리로 걸어갔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맨발이 빗물 고인 아스팔트를 밟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명숙의 가슴 속에는 뜨거운 무언가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명숙은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지만 계속 걸었습니다. 빗속에서 혼자 걷는 명숙의 뒷모습은 처량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명숙의 등은 구부러지지 않았습니다. 명숙은 허리를 곧게 펴고 걸었습니다. 필두는 발코니에서 명숙이 사라지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는 미니에게 돌아서며 웃었습니다. 드디어 골칫거리가 사라졌네. 이제 우리 새 출발이야. 미니가 필두의 팔에 매달렸습니다. 두 사람은 와인잔을 부딪혔습니다. 맑은 소리가 울렸습니다. 그들은 웃었습니다. 명숙은 골목 끝에서 멈춰 섰습니다. 쓰레기 봉투를 내려놓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빗방울이 얼굴에 떨어졌습니다. 명숙은 입을 벌려 빗물을 받아 마셨습니다. 빗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며 명숙의 몸속을 씻어냈습니다. 명숙은 다시 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명숙의 발걸음은 느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서울 강남 한복판에 우뚝 솟은 30층짜리 유리 건물이 있습니다. MS 타워라는 금빛 간판이 아침 햇살을 받아 눈부시게 빛나고 있습니다. 건물 앞 광장에는 최고급 세단들이 일렬로 늘어서 있습니다. 벤틀리, 롤스로이스, 마이바흐까지 한 대당 억 단위를 훌쩍 넘는 차들입니다. 건물 정문이 열렸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입은 경호원들이 양옆으로 도열했습니다. 수십 명의 비서들이 서류 가방을 들고 대기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허리를 90도로 숙인 채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 대의 리무진이 천천히 건물 앞에 멈춰 섰습니다. 운전기사가 황급히 내려 뒷좌석 문을 열었습니다. 하이힐을 신은 발이 먼저 보였습니다. 그리고 우아하게 차에서 내리는 여자의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명숙이었습니다. 수천만 원은 좋게 할 것 같은 비단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단정하게 올려 묶었고 목에는 진주 목걸이가 걸려 있었습니다. 명숙의 손가락에는 블루 다이아몬드 반지가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명숙은 천천히 건물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경호원들이 일제히 인사했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회장님. 명숙은 고개를 살짝 끄덕이며 로비를 가로질렀습니다. 명숙의 구두 소리가 대리석 바닥에 또각또각 울렸습니다. 그 소리는 권위 있고 당당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건물 입구 쪽에서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경비원들이 누군가를 붙잡고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명숙은 걸음을 멈추고 그쪽을 바라봤습니다. 한 남자가 경비원 2명에게 팔이 꺾인 채 끌려 나오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남루한 옷을 걸치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산발이었고 수염은 덥수룩했습니다. 손톱은 까맣게 때가 끼어 있었고 옷에서는 퀴퀴한 냄새가 풍겼습니다. 명숙의 눈이 그 남자의 얼굴을 천천히 스캔했습니다. 명숙의 표정이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필두였습니다. 필두는 경비원들에게 끌려 나오면서도 필사적으로 건물 안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명숙아, 명숙아, 나야, 필두야. 필두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경비원들이 필두를 건물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필두는 비틀거리다가 건물 앞 계단 아래 흙바닥에 넘어졌습니다. 무릎이 땅에 박혔습니다. 손바닥이 거친 시멘트 바닥에 쓸렸습니다. 필두는 그 자리에서 기어서라도 건물로 다시 들어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경비원들이 필두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필두는 바닥에 엎드린 채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명숙아,
제발 나 좀 봐줘. 내가 잘못했어. 내가 미쳤었어. 필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필두는 이마를 땅에 박으며 울부짖었습니다. 눈물이 흙바닥에 떨어져 작은 얼룩을 만들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자비를 베풀어줘. 명수가 제발. 명숙은 로비 안에서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명숙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차갑고 단단한 얼음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명숙은 옆에 서 있던 비서에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건 뭡니까? 명숙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비서가 황급히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신원 미상의 노숙자가 건물에 침입하려 해서 경비팀이 제지하는 중입니다. 명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필두를 바라봤습니다. 필두는 여전히 바닥에 엎드려 명숙의 이름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명숙의 눈빛에는 단 한 점의 동요도 없었습니다. 명숙은 비서에게 짧게 지시했습니다. 입구에 치워야 할 쓰레기가 있네요. 방역업체 불러서 깨끗이 소독해요. 비서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회장님.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명숙은 더 이상 필두를 보지 않았습니다. 명숙은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구두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명숙이 안으로 들어서자 비서들이 따라 들어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필두는 바깥에서 명숙이 사라지는 모습을 봤습니다. 필두는 미친 듯이 소리쳤습니다. 명숙아, 이명숙, 제발, 나 좀 살려줘. 하지만 엘리베이터는 조용히 위층으로 올라갔습니다. 필두의 울부짖음은 건물 밖 소음 속으로 흩어졌습니다. 경비원들이 필두를 완전히 건물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필두는 계단 아래 보도블록 위에 주저앉았습니다. 필두는 고개를 들어 30층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MS 타워라는 금빛 간판이 필두의 눈을 찔렀습니다. 필두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손톱은 까맣게 때가 끼어 있었습니다. 손바닥은 굳은 살과 상처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필두는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동전 몇 개가 손에 잡혔습니다. 전부 합쳐도 1,000원이 안 되었습니다. 필두는 그 동전들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바라봤습니다. 동전들이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바로 그때 구두 소리가 들렸습니다. 필두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명숙의 비서 한 명이 필두 앞에 서 있었습니다. 비서는 차갑게 필두를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는 필두의 앞 바닥에 무언가를 던졌습니다. 1,000원짜리 지폐 한 장이었습니다. 비서가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이 주시는 마지막 위자료입니다. 이걸로 소금이나 사서 뿌리시죠. 비서의 목소리에는 조롱이 담겨 있었습니다. 필두는 바닥에 떨어진 1,000원짜리를 바라봤습니다. 필두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비서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필두는 혼자 남겨졌습니다. 주변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필두를 힐끗힐끗 쳐다봤습니다. 누군가 혀를 찼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저으며 지나갔습니다. 필두는 떨리는 손으로 1,000원짜리를 집어들었습니다. 지폐가 손에서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필두는 그 지폐를 가슴에 꽉 쥐고 울었습니다. 필두의 손가락 사이로 지폐가 구겨졌습니다. 필두는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유리창들이 햇빛을 반사하며 눈부시게 빛났습니다. 저 높은 곳 어딘가에 명숙이 있었습니다. 필두가 소금을 뿌렸던 그 명숙이, 쓰레기 봉투를 던졌던 그 명숙이 이제 필두를 쓰레기 취급하고 있었습니다. 필두는 1,000원짜리를 주머니에 넣고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무릎이 욱신거렸습니다. 필두는 건물을 등지고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더 이상 있을 수 없었습니다. 필두의 뒷모습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거리의 소음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MS 타워는 여전히 그 자리에 우뚝 서서 햇빛을 받아 빛나고 있었습니다. 명숙은 30층 회장실 창가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필두가 비틀거리며 걸어가는 모습이 작은 점처럼 보였습니다. 명숙은 그 점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지켜봤습니다. 명숙은 창문에서 돌아섰습니다. 명숙의 얼굴에는 여전히 아무 표정도 없었습니다. 명숙은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비서가 서류를 가져왔습니다. 명숙은 서류를 펼쳤습니다. 펜을 들어 사인을 했습니다. 다음 서류를 펼쳤습니다. 또 사인을 했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세상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차들이 지나가고 사람들이 걷고 해가 떠올랐습니다. 필두는 골목 구석에 주저앉았습니다. 주머니 속 1,000원짜리를 만지작거렸습니다. 필두의 입술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필두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필두의 눈에서 눈물이 또 흘러내렸습니다. 비 내리던 그날 밤 명숙은 골목을 빠져나와 24시간 편의점 앞에 섰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젖은 거리를 차갑게 비쳤습니다. 명숙은 쓰레기 봉투를 내려놓고 공중전화 부스로 걸어갔습니다. 동전 몇 개를 넣고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아들 현석의 목소리였습니다. 명숙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현석아, 엄마야.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현석이 말했습니다. 엄마, 나 지금 바빠. 나중에 전화할게. 현석아, 엄마 갈 데가 없어. 제발 하룻밤만. 엄마 아빠한테 들었어. 이혼 서류에 도장 찍으라고 했잖아. 빨리 처리하고 조용히 지내. 나도 입장이 있어. 현석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명숙의 손이 떨렸습니다. 현석아, 엄마가. 뚜뚜뚜. 전화가 끊겼습니다. 명숙은 수화기를 귀에 댄 채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뚜뚜뚜. 신호음만 반복되었습니다. 명숙은 천천히 수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명숙은 편의점으로 들어갔습니다. 계산대 직원이 명숙의 젖은 옷과 맨발을 보며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명숙은 삼각김밥 하나와 생수 한 병을 집어들었습니다. 주머니를 뒤져 동전을 꺼냈습니다. 동전은 2,500원밖에 없었습니다. 삼각김밥은 1,800원, 생수는 800원이었습니다. 명숙은 생수를 다시 선반에 놓았습니다. 명숙은 편의점 처마 밑에 앉아 삼각김밥을 뜯었습니다.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명숙은 억지로 씹어서 삼켰습니다. 비가 계속 내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명숙은 구청 복지과를 찾아갔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명숙의 신분증을 확인했습니다. 남편분 명의로 된 재산이 있으시네요. 평창동 주택이요. 그럼 기초생활수급 대상은 안 되십니다. 명숙이 말했습니다. 이혼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공무원이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이혼 확정 판결문이나 재산 분할 확정서를 가져오세요. 그래야 처리가 가능합니다. 명숙은 구청을 나왔습니다. 손에 든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필두에 전화가 왔습니다. 명숙은 공중전화 부스에서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명숙아. 필두의 목소리였습니다. 명숙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혼 서류 처리하려면 재산 분할부터 해야 하잖아. 내일 법무사 사무실로 와. 주소 문자로 보낼게. 명숙이 물었습니다. 재산 분할을 어떻게 하려고요? 필두가 웃었습니다. 비웃는 소리였습니다. 내 회사?
지금 법정 관리 직전이야. 빚이 산더미야. 너 회사 절반 받으면 빚도 절반 떠안는 거야. 그거 원해? 명숙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럼 제게 뭘 주시려고요? 연천에 땅 하나 있어. 고철 창고야. 아무도 안 사는 폐광촌이지만 그래도 땅은 땅이니까. 그거 줄게. 등기권리증은 내일 줄 테니까 도장 찍어. 필두의 목소리에는 여유가 있었습니다. 명숙은 수화기를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다음 날 명숙은 법무사 사무실에 갔습니다. 필두는 정장을 빼입고 앉아 있었습니다. 민희도 옆에 붙어 있었습니다. 법무사가 서류를 명숙 앞에 내밀었습니다. 여기 재산분할 합의서입니다. 부인께서는 연천 소재 창고 부지를 받으시고 나머지 모든 재산 청구권을 포기하신다는 내용입니다. 명숙은 서류를 읽었습니다. 연천군 모처 대지 300평. 명숙은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인을 했습니다. 필두가 봉투 하나를 명숙 앞으로 밀었습니다. 등기권리증이야. 그리고 이혼 서류도 들어있어. 도장 찍어. 명숙은 봉투를 열었습니다. 등기권리증과 이혼 서류가 들어있었습니다. 명숙은 이혼 서류에도 도장을 찍었습니다. 민희가 킥킥거리며 웃었습니다. 언니 연천 가면 고물 많이 주우세요. 폐지값 올랐다던데? 필두도 웃었습니다. 명숙은 서류를 챙겨 들고 일어났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명숙은 고속버스 터미널로 갔습니다. 연천행 버스표를 끊었습니다. 마지막 남은 돈 1만 5천 원이었습니다. 버스표는 1만 2천 원이었습니다. 명숙의 손에 남은 돈은 3천 원이었습니다. 버스는 2시간을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도시가 사라지고 산과 들판이 나타났습니다. 버스는 한적한 시골 정류장에 섰습니다. 명숙은 쓰레기 봉투 2개를 들고 내렸습니다. 정류장 앞 구멍가게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이 주소 아세요? 주인 할머니가 등기권리증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 폐창고. 여기서 1시간은 걸어가야 해. 저 산 너머야. 명숙은 걷기 시작했습니다. 비포장 길이었습니다. 맨발의 발바닥이 자갈에 찔렸습니다. 쓰레기 봉투가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명숙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 명숙은 창고 앞에 도착했습니다. 녹슨 철문이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명숙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슬레이트 지붕이 군데군데 뚫려 있었습니다. 바닥은 시멘트였고 벽은 허물어져 있었습니다. 창고 안에는 녹슨 철판과 폐자재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쥐가 철판 사이로 튀어나와 달아났습니다. 명숙은 쓰레기 봉투를 내려놓았습니다. 봉투를 열어 옷가지들을 꺼냈습니다. 젖은 옷들을 펼쳐 창고 구석에 깔았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몸을 누였습니다. 차가웠습니다. 명숙은 몸을 웅크렸습니다. 슬레이트 지붕 사이로 별이 보였습니다. 명숙은 별을 바라보며 눈을 감았습니다. 다음 날 새벽 명숙은 눈을 떴습니다. 온몸이 얼어붙은 것처럼 차가웠습니다. 명숙은 일어나 창고 안을 살폈습니다. 구석에 낡은 나무 괴짝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먼지가 두껍게 쌓여 있었습니다. 명숙은 괴짝으로 다가갔습니다. 손으로 먼지를 털어냈습니다. 괴짝 뚜껑에는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명숙은 주변을 뒤졌습니다. 녹슨 철판 아래에서 작은 열쇠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명숙은 열쇠를 자물쇠에 끼웠습니다. 딸깍 자물쇠가 열렸습니다. 명숙은 괴짝 뚜껑을 들어 올렸습니다. 괴짝 안에는 낡은 일기장 한 권과 서류 봉투가 들어 있었습니다. 명숙은 일기장을 꺼내 펼쳤습니다.
시어머니 조 여사의 필체였습니다. 첫 페이지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며느리에게 필두 그놈은 독사다. 너만이 이 가문을 살릴 주인이다. 내가 평생 모은 것을 내게 맡긴다. 잘 써라. 명숙의 손이 떨렸습니다. 명숙은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일기장에는 조 여사의 글이 빽빽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필두는 내 친아들이 아니다. 전 남편이 밖에서 데려온 자식이다. 나는 그 아이를 내 자식처럼 키웠다. 하지만 그 아이는 악마가 되었다. 나를 요양원에 버렸다. 내 약을 바꿔치기 했다. 나를 죽이려 했다. 명숙은 페이지를 계속 넘겼습니다. 며느리 명숙만이 나를 진심으로 대했다. 명숙은 내 며느리가 아니라 내 딸이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명숙에게 물려준다. 필두에게는 단 한 푼도 주지 않을 것이다. 명숙은 서류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금융 문서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비밀계좌 통장, 강남 땅 문서, 회사 차명 주식 증서. 명숙의 눈이 커졌습니다. 통장 잔액은 30억 원이었습니다. 강남 땅은 시가 50억 원 상당이었습니다. 차명 주식은 필두 회사 지분 40%였습니다. 명숙은 서류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소리 없이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머니, 명숙은 일기장을 다시 펼쳤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조 여사의 글이 있었습니다. 명숙아, 필두에게 복수하지 마라. 복수는 너를 망칠 뿐이다. 하지만 정의는 구현해야 한다. 필두가 나에게 한 일, 내게 한 일 모두 법의 심판을 받게 하거라. 그리고 이 재산으로 가치 있는 일을 해라. 내가 진짜 주인이 되어라. 명숙은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명숙은 창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명숙은 햇빛을 받으며 서 있었습니다. 명숙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눈물이 흐르지 않았습니다. 명숙의 얼굴에는 단단한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명숙은 창고로 돌아와 서류들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봉투에서 가장 깨끗한 옷을 꺼내 입었습니다. 명숙은 창고 문을 닫고 잠갔습니다. 명숙은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정류장까지, 터미널까지, 서울까지. 명숙의 발걸음은 느리지만 확고했습니다. 명숙은 강남의 한 고급 빌딩 앞에 섰습니다. 시어머니 조 여사가 남긴 서류에 적힌 주소였습니다. 12층 법률사무소 간판이 보였습니다. 명숙은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법률사무소 문을 열고 들어가자 젊은 변호사가 명숙을 맞았습니다. 이명숙 여사님이십니까? 명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변호사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조 여사님께서 생전에 저를 지정해 두셨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명숙은 변호사의 손을 잡았습니다. 변호사가 잠시 멈칫했습니다. 명숙의 손가락 끝을 보고 있었습니다. 손가락이. 명숙이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손가락 끝마디는 거칠었습니다. 지문이 거의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명숙은 손을 거두었습니다. 새벽 수산시장에서 일했습니다. 얼음 상자를 날랐죠. 생선 가시에 찔리고 얼음에 얼어서 지문이 다 닳았어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고 명숙을 응접실로 안내했습니다. 책상 위에 서류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조 여사님께서 남기신 재산 목록입니다.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명숙은 서류를 하나씩 넘겼습니다. 비밀계좌 3개, 강남 노른자 땅 2곳, 필두 회사 차명 주식 40%, 그리고 금괴 20덩이. 금괴는 어디 있습니까? 변호사가 금고를 열었습니다. 노란빛 금괴들이 가지런히 쌓여 있었습니다. 한 덩이씩 꺼내 명숙 앞에 놓았습니다. 1kg 금괴 20개입니다.
현재 시세로 약 15억 원입니다. 명숙은 금괴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묵직했습니다. 명숙의 거친 손가락이 금괴의 매끄러운 표면을 쓰다듬었습니다. 변호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조 여사님께서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이 모든 재산은 며느리 이명숙에게 상속한다. 단 아들 강필두에게는 법적으로 요구되는 최소한의 유류분만 지급한다. 그리고 변호사는 또 다른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강필두가 조 여사님을 학대한 증거 자료입니다. 요양원 CCTV 영상, 약물 바꿔치기 증거, 병원 진료 기록. 조 여사님께서 돌아가시기 전 몰래 수집하셨습니다. 명숙은 봉투를 열어 서류들을 확인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어머니가 이 모든 걸, 네. 조 여사님은 며느리님만 믿으셨습니다. 며느리님이 언젠가 이걸 사용할 날이 올 거라고 하셨습니다. 명숙은 서류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눈물이 흐를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명숙은 고개를 들어 변호사를 바라봤습니다. 이 재산으로 회사를 만들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어떤 회사를 원하십니까? 투자회사입니다. 부동산과 주식에 투자하는 회사요. 이름은 MS 투자로 하겠습니다. 변호사가 메모를 했습니다. 대표이사는 누구로 하시겠습니까? 저입니다. 이명숙. 알겠습니다. 일주일 안에 법인 설립을 완료하겠습니다. 명숙이 일어섰습니다. 변호사도 따라 일어났습니다. 한 가지 더 부탁이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제 신원을 철저히 보호해 주세요. 강필두가 제 행적을 절대 알아서는 안 됩니다. 걱정 마십시오. 모든 법인 서류는 대리인 명의로 처리하겠습니다. 명숙은 법률사무소를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왔습니다. 로비 유리창에 명숙의 모습이 비쳤습니다. 여전히 낡은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명숙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명숙은 백화점으로 갔습니다. 여성복 매장 직원이 명숙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명숙의 낡은 옷차림을 보고 코웃음을 쳤습니다. 손님, 여기는 고급 브랜드 매장인데요. 명숙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명숙은 매장 안으로 걸어 들어가 정장 한 벌을 골랐습니다. 가격표를 봤습니다. 300만 원이었습니다. 이거 입어볼게요. 직원이 시큰둥하게 피팅룸을 안내했습니다. 명숙은 정장을 입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정장이 몸에 맞았습니다. 명숙은 피팅룸에서 나왔습니다. 이거 주세요. 그리고 구두도 필요해요. 직원이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결제는 어떻게 하시게요? 명숙은 가방에서 조 여사의 통장을 꺼냈습니다. 계좌이체로요. 직원은 반신반의하며 계산대로 갔습니다. 명숙이 계좌번호를 불러주고 비밀번호를 입력했습니다. 결제가 완료되었습니다. 직원의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고객님. 제가 실례를 했습니다. 명숙은 정장을 입은 채 백화점을 나왔습니다. 구두를 신고 걸었습니다. 구두 굽이 바닥을 또각또각 쳤습니다. 명숙은 미용실로 갔습니다. 머리를 자르고 염색을 했습니다. 거울 속 명숙은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명숙은 은행으로 갔습니다. VIP 창구로 안내받았습니다. 은행원이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대출을 받고 싶습니다. 담보는 강남 땅입니다. 명숙은 조 여사가 남긴 강남 땅 문서를 내밀었습니다. 은행원이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이 땅이면 50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30억만 대출해 주세요. 금리는 얼마입니까? 연 3.5%입니다. 좋습니다. 진행해 주세요. 일주일 뒤 명숙의 계좌에
30억 원이 입금되었습니다. 명숙은 그 돈으로 연천 창고 주변 땅을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명숙은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 조용히 매입했습니다. 땅 주인들은 누가 사는지도 모른 채 돈을 받고 땅을 팔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명숙은 연천 창고 주변 땅 10만 평을 확보했습니다. 명숙은 국토부 개발 계획 자료를 입수했습니다. 조 여사의 일기장에 적힌 대로였습니다. 연천 지역에 차세대 에너지 허브가 들어설 예정이었습니다. 명숙이 산 땅이 바로 그 핵심 부지였습니다. 명숙은 필두의 회사도 조사했습니다. 필두 건설은 신도시 개발 사업에 사활을 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핵심 부지를 확보하지 못해 사업이 지연되고 있었습니다. 그 핵심 부지가 바로 명숙이 가진 땅이었습니다. 명숙은 미소 지었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미소였습니다. 명숙은 사무실을 열었습니다. 강남 한복판 작은 오피스텔이었습니다. 명숙은 책상에 앉아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필두 회사의 주식 거래 내역, 재무제표, 계약서들. 전화가 울렸습니다. 변호사였습니다. 여사님, 필두씨 측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조 여사님 유산 관련해서 유류분 청구를 하겠답니다. 얼마를 요구합니까? 전체 유산의 절반입니다. 명숙은 웃었습니다. 법정 유류분은 3분의 1입니다. 그것만 주세요. 그리고 제가 가진 필두 회사 차명 주식은 절대 알려주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명숙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명숙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강남 거리가 내려다 보였습니다. 차들이 오가고 사람들이 걸었습니다. 명숙은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지문이 없는 손가락들. 그 손가락으로 명숙은 펜을 들었습니다. 서류에 사인을 했습니다. 어디선가 필두가 1억 원짜리 롤렉스 시계를 차고 사교 모임에 나가고 있을 것입니다. 미니가 수천만 원짜리 명품 백을 들고 백화점을 돌아다니고 있을 것입니다. 아들 현석이 아버지의 돈으로 술을 마시며 놀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명숙이 지금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명숙이 어떤 무기를 손에 쥐었는지. 명숙은 서랍을 열었습니다. 조 여사의 일기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명숙은 일기장을 꺼내 펼쳤습니다. 며느리야, 내가 진짜 주인이 되어라. 명숙은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명숙은 일어나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에는 더 이상 쓰레기 봉투를 끌어안고 울던 여자가 없었습니다. 거기에는 냉정하고 단단한 사업가가 서 있었습니다. 명숙은 다시 책상에 앉았습니다. 서류를 펼쳤습니다. 필두 건설 주식 매입 계획서였습니다. 명숙은 펜을 들었습니다. 사냥이 시작되었습니다. 명숙은 연천 창고로 돌아왔습니다. 낡은 슬레이트 지붕은 그대로였지만 명숙의 눈빛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명숙은 창고 안으로 들어가 바닥을 살폈습니다. 조 여사의 일기장 마지막 페이지에 그려진 지도가 있었습니다. 창고 북쪽 구석 X 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명숙은 삽을 들었습니다. 창고 구석 시멘트 바닥을 내리쳤습니다. 쾅, 쾅, 쾅. 시멘트가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명숙은 계속 내리쳤습니다. 땀이 이마에 맺혔습니다. 손바닥에 물집이 잡혔습니다. 하지만 명숙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시멘트가 깨졌습니다. 그 아래 흙이 드러났습니다. 명숙은 삽으로 흙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한 삽, 두 삽, 세 삽. 깊이 파 내려갔습니다. 쨍그랑. 삽이 무언가 단단한 것에 부딪혔습니다. 명숙은 손으로 흙을 걷어냈습니다. 철제 금고가 나타났습니다. 명숙은 금고를 끌어올렸습니다. 묵직했습니다. 금고 앞면에 자물쇠가 달려 있었습니다.
명숙은 조 여사의 괴짝에서 찾았던 작은 열쇠를 꺼냈습니다. 열쇠를 자물쇠에 꽂았습니다. 딸깍 소리와 함께 자물쇠가 풀렸습니다. 명숙은 금고를 열었습니다. 금고 안에는 금괴가 가득했습니다. 1kg짜리 금괴 20개. 노란빛이 창고 안을 비췄습니다. 명숙은 금괴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차갑고 무거웠습니다. 금괴 아래에는 또 다른 서류들이 있었습니다. 명숙은 서류를 꺼냈습니다. 강남 땅 문서 3장, 회사 주식 증서, 그리고 붉은 인장이 찍힌 유서. 명숙은 유서를 펼쳤습니다. 조 여사의 혈서였습니다. 며느리 명숙에게 내 아들은 괴물이 되었다. 나를 죽이려 했다. 하지만 너는 나를 딸처럼 사랑해 주었다. 이 모든 것은 내 것이다. 필두에게 속지 마라. 그놈이 준 연천 땅은 함정이 아니라 축복이다. 국가 에너지 허브 계획을 내가 미리 알았다. 이 땅은 곧 황금이 될 것이다. 내가 이 땅의 진짜 주인이다. 명숙의 손이 떨렸습니다. 명숙은 유서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어머니. 명숙은 금고에서 모든 서류를 꺼냈습니다. 강남 땅 문서를 확인했습니다. 시가총액 150억 원 상당이었습니다. 회사 주식 증서는 필두건설 지분 40%였습니다. 조 여사가 차명으로 숨겨둔 지분이었습니다. 명숙은 계산했습니다. 금괴 40개, 현금 30억, 강남 땅 150억, 연천 땅 예상가치 수천억, 필두건설 지분 40%. 명숙의 손에는 수백억 원의 자산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명숙은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금고에 다시 넣고 자물쇠를 채웠습니다. 명숙은 금고를 원래 자리에 묻었습니다. 흙을 덮고 시멘트를 발랐습니다. 흔적을 지웠습니다. 명숙은 창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해가 중천에 떠 있었습니다. 명숙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황량한 폐광촌이었습니다. 하지만 명숙의 눈에는 미래가 보였습니다. 이곳에 들어설 에너지 허브, 연구소, 도로, 건물들. 명숙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예요. 일 하나 부탁하려고요. 말씀하십시오. 필두건설의 주식을 사들이세요. 장외 거래로 조용히요. 제 이름이 절대 나오면 안 됩니다. 얼마나 매입할까요? 지금 당장 5%, 그리고 매달 조금씩 늘리세요. 1년 안에 20%까지 확보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비용은 얼마나 예상하십니까? 100억 원 정도면 될 겁니다. 강남 땅 하나 팔아서 자금 마련하세요. 네, 진행하겠습니다. 명숙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명숙은 다시 창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창고 한쪽 구석에 낡은 책상과 의자를 놓았습니다. 노트북을 켰습니다. 인터넷에 접속했습니다. 명숙은 필두건설의 사업 보고서를 검색했습니다. 신도시 개발 사업, 에너지 허브 건설 입찰, 정부 프로젝트 수주. 필두건설은 대형 프로젝트들을 따내기 위해 공격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필두는 몰랐습니다. 그 모든 프로젝트의 핵심 부지를 명숙이 이미 손에 쥐고 있다는 것을. 명숙은 필두건설의 재무제표를 분석했습니다. 부채 비율이 높았습니다. 유동성이 부족했습니다. 필두는 사업 확장을 위해 무리하게 대출을 받고 있었습니다. 한두 개 프로젝트만 실패해도 회사가 무너질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명숙은 미소 지었습니다. 명숙은 새 파일을 열었습니다. 제목은 복수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정의 구현 계획이었습니다. 명숙은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1단계 필두건설 주식 20% 확보. 2단계 에너지 허브 부지 독점. 3단계 필두건설 주요 사업 차단. 4단계 회사 경영권 위협.
5단계 조여사 학대 증거 검찰 제출. 6단계 법적 처벌 및 전 재산 회수. 명숙은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명숙은 노트북을 끄고 일어났습니다. 창고 밖으로 나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명숙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검은색 BMW 한 대가 창고 앞에 멈춰 섰습니다. 차 문이 열렸습니다. 아들 현석이 내렸습니다. 현석은 명숙을 보더니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엄마, 여기서 뭐해? 명숙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현석이 창고로 다가왔습니다. 이 땅 받았다며? 여기 뭐 나올 거 없어? 광물이라도? 현석의 목소리에는 욕심이 묻어났습니다. 명숙은 현석을 바라봤습니다. 왜 왔니? 아빠가 보냈어. 엄마가 뭐 하는지 확인하라고. 혹시 돈 될 만한 거 있으면 아빠랑 나눠 가지자고. 명숙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내 아빠랑 나눠? 그래. 엄마 혼자 뭐 하게? 어차피 엄마는 아무것도 모르잖아. 현석이 창고 안을 기웃거렸습니다. 명숙은 현석의 팔을 잡았습니다. 힘을 주어 잡았습니다. 현석아. 명숙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습니다. 현석이 명숙을 쳐다봤습니다. 엄마가 35년 동안 뭘 했는지 아니? 그야 집안일이랑. 새벽 2시에 수산시장 가서 얼음 상자 날랐어. 생선 가시에 손 찔리고 얼음에 손 얼어도 참았어. 내 학비 벌려고, 내 밥 먹이려고, 내 옷 싸주려고. 명숙은 자신의 손을 현석 앞에 들어 올렸습니다. 지문이 닳아 없어진 손가락들. 엄마 손 봐. 지문도 없어. 너희들 먹여 살리느라 이렇게 됐어. 현석이 명숙의 손을 밀어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무슨 상관이야? 엄마는 엄마 할 일 한 거고 나는 내 인생 사는 거야. 명숙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넌 내 짐을 트럭에 실었어. 내 손으로. 내 엄마를 버렸어. 아빠가 시켜서 어쩔 수 없었어. 아빠가 시키면 엄마를 버리는 게 당연하니? 현석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명숙은 현석의 팔을 놓았습니다. 돌아가. 뭐? 돌아가라고. 여기 돈 될 거 없어. 그냥 폐창고야. 정말? 엄마 뭔가 숨기는 거 아니야? 명숙은 현석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이제 내 엄마는 없다. 이 썩은 창고 주인만 있을 뿐이다. 돌아가서 내 아빠한테 그렇게 전해. 명숙은 현석의 뺨을 쳤습니다. 짝 소리가 크게 울렸습니다. 현석이 뺨을 감싸쥐었습니다. 엄마가 지금 나가. 명숙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현석은 뺨을 만지작거리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차에 올라탔습니다. 시동을 걸었습니다. 차가 급하게 돌아서 떠났습니다. 명숙은 혼자 서서 차가 사라지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명숙의 손이 떨렸습니다. 아들의 뺨을 때린 손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명숙의 얼굴에는 눈물이 없었습니다. 명숙은 창고로 돌아갔습니다. 책상에 앉았습니다. 노트북을 켰습니다. 파일을 열었습니다. 명숙은 새 항목을 추가했습니다. 7단계 아들 현석 상속 박탈. 명숙은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명숙은 창문 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명숙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창고 한쪽에 걸어둔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 명숙은 더 이상 며느리도 아내도 엄마도 아니었습니다. 명숙은 이제 전사였습니다. 칼을 뽑았습니다. 되돌릴 수 없는 선택을 했습니다. 명숙은 창고 안에서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필두 건설 주식 매입 현황 보고서였습니다. 명숙은 이미 15%를 확보했습니다.
조 여사가 남긴 차명 지분 40%와 합치면 55%였습니다. 과반이었습니다. 명숙은 보고서를 덮었습니다. 창고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명숙은 창문으로 다가가 밖을 내다봤습니다. 빨간 스포츠카가 창고 앞에 멈춰 섰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필두가 내렸습니다. 민희도 함께였습니다. 민희는 선글라스를 끼고 명품 백을 들고 있었습니다. 명숙은 재빨리 낡은 작업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고무장갑을 끼고 머리에 일부러 먼지를 묻혔습니다. 명숙은 창고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필두가 명숙을 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야, 이명숙. 여기서 폐지 줍고 살아? 민희가 킥킥거리며 웃었습니다. 민희는 명숙에게 다가와 들고 있던 커피를 명숙의 고무장갑에 쏟았습니다. 할머니, 여기서 비린내 나는데 죽지도 않네요? 뜨거운 커피가 명숙의 손등에 튀었습니다. 명숙은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명숙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필두가 주머니에서 10,000원짜리 지폐 5장을 꺼냈습니다. 명숙의 발치에 던졌습니다. 곰을 열심히 주워서 입에 풀칠이나 해라. 이게 내가 줄 수 있는 마지막 잡이야. 필두와 민희는 웃으며 차에 올라탔습니다. 스포츠카가 요란한 엔진 소리를 내며 떠났습니다. 먼지가 피어올랐습니다. 명숙은 바닥에 떨어진 돈을 주었습니다. 5만 원이었습니다. 명숙은 그 돈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명숙은 창고로 돌아갔습니다. 작업복을 벗고 정장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명숙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예요. 네, 여사님. 시작하세요. 알겠습니다. 명숙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필두 건설 본사 회계팀 사무실입니다. 직원들이 평소처럼 일하고 있었습니다. 로비 쪽에서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국세청 완장을 찬 조사관들이 들어왔습니다. 10명이 넘었습니다. 국세청입니다. 세무조사 영장 집행합니다. 조사관들이 사무실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서류를 뒤졌습니다. 컴퓨터를 압수했습니다. 직원들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필두가 회의실에서 뛰어나왔습니다. 뭐 하는 거야? 영장 보여줘. 조사관 한 명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필두는 서류를 낚아채듯 받아 읽었습니다. 분식회계 의혹, 비자금 조성 의혹, 탈세 의혹. 필두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우리 회사는 정직하게 경영해 왔어. 조사관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그건 조사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습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관들은 금고를 열었습니다. 서류 상자를 몽땅 들고 나갔습니다. 필두는 그 광경을 멍하니 지켜봤습니다. 비서가 필두에게 다가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회장님, 비자금 계좌가 발각됐습니다. 이중 계약서도 압수당했습니다. 필두는 벽에 걸린 액자를 집어던졌습니다. 액자가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습니다. 누가 제보한 거야? 모릅니다. 국세청은 익명 제보라고만 했습니다. 필두는 사무실로 돌아가 문을 쾅 닫았습니다. 책상에 앉아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증권거래소 전광판입니다. 필두 건설 주가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빨간 불이 깜빡입니다. 하한가였습니다. 다음 날도 하한가였습니다. 그 다음 날도 하한가였습니다. 필두 건설 로비에 주주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쳤습니다. 경영진 퇴진, 손해배상하라, 사기꾼들. 필두는 뒷문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선글라스를 끼고 모자를 눌렀었습니다. 기자들이 달려들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회장님, 분식회계 사실입니까?
비자금은 어디에 썼습니까? 주주들에게 한마디 해주십시오. 필두는 기자들을 밀치고 차에 올라탔습니다. 차가 급하게 출발했습니다. 필두는 은행으로 갔습니다. VIP 룸으로 안내받았습니다. 지점장이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오랜만입니다. 급전이 필요해. 50억만 대출해줘. 지점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만 현재 귀사의 신용 등급이 급격히 하락했습니다. 추가 대출은 불가능합니다. 뭐라고? 우리가 거래한 지가 얼마인데? 본사 지침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필두는 다른 은행을 찾아갔습니다. 또 다른 은행도 찾아갔습니다.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모든 은행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필두는 차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핸들을 쥔 손이 떨렸습니다. MS 투자 본사입니다. 명숙이 회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은행 지점장 3명이 명숙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필두 건설에 대한 대출 중단 요청 잘 이행해 주셨습니다. 지점장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MS 투자님은 저희 은행의 최대 예금주이십니다. 당연히 협조해야죠. 명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계속 부탁드립니다. 지점장들이 나갔습니다. 명숙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강남 거리가 내려다 보였습니다. 필두 건설 회의실입니다. 긴급 임원회의가 열렸습니다. 필두가 테이블을 내리쳤습니다. 신도시 개발 사업은 어떻게 됐어? 상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핵심 부지 매입이 불발됐습니다. 토지주가 매각을 거부했습니다. 토지주가 누구야? MS 투자라는 회사입니다. MS 투자? 그게 뭐야? 최근에 급성장한 투자 회사라고 합니다. 대표가 누군지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필두는 이를 갈았습니다. 그 대표 만나게 해. 땅값 2배 줄 테니까. 상무가 머뭇거렸습니다. 이미 제안했습니다. 거절당했습니다. 3배를 불러도 팔 생각이 없답니다. 필두는 의자를 걷어찼습니다. 의자가 넘어졌습니다. 필두는 평창동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미니가 거실에서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명품 가방들이 바닥에 널려 있었습니다. 뭐 하는 거야? 미니가 돌아봤습니다. 나 떠나. 뭐? 오빤 이제 끝났어. 나까지 같이 망할 순 없잖아. 필두가 미니의 팔을 잡았습니다. 야, 이 여자야. 지금 나 버리는 거야? 미니가 필두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미안. 난 돈 있는 남자가 좋거든. 오빤 이제 쪽박이잖아. 미니는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필두가 미니의 앞을 막았습니다. 내가 너한테 얼마나 퍼줬는데. 고마웠어. 그 돈으로 명품 잘 샀어. 다 팔아서 현금 만들었거든. 잘 살아. 미니는 필두를 밀치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택시가 떠났습니다. 필두는 현관에 서서 택시가 사라지는 모습을 봤습니다. 필두는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텅 빈 거실이었습니다. 필두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사채업자였습니다. 회장님, 이번 달 이자 아직 안 들어왔는데요? 조금만 기다려줘. 곧 입금할게. 회장님 회사 망한다는 소문 들었어요. 원금이랑 이자 당장 갚으세요. 아니면 뭐? 직접 찾아뵙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필두는 휴대폰을 바닥에 던졌습니다. 휴대폰 화면이 깨졌습니다. 필두는 소파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천장이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연천 창고입니다. 명숙이 노트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필두 건설 주가 그래프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빨간 선이 바닥을 향해 추락하고 있었습니다. 명숙은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명숙은 일어나 창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명숙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명숙의 얼굴에는 아무 표정도 없었습니다. 명숙은 연천 창고 책상에 앉아 조 여사의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명숙은 이 일기장을 이미 여러 번 읽었지만 오늘은 다른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일기장 중간쯤 명숙이 아직 읽지 않은 부분이었습니다. 조 여사의 글씨가 떨리는 필체로 적혀 있었습니다. 1988년 3월 15일. 오늘 남편이 아이를 데려왔다. 밖에서 낳은 아이라고 했다. 이름은 필두라고 했다. 5살이었다. 나는 울었다. 하지만 아이에게는 죄가 없었다. 내 아들처럼 키우기로 했다. 명숙은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1995년 7월 3일. 필두가 12살이 됐다. 아이의 눈빛이 차갑다. 동네 고양이를 돌로 쳐서 죽였다. 혼을 냈더니 웃었다. 소름이 돋았다. 명숙의 손이 떨렸습니다. 계속 읽었습니다. 2001년 4월 20일. 필두가 대학을 졸업했다. 내 사업체를 물려줬다. 필두는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었다. 당연하다는 표정이었다. 2008년 9월 10일. 며느리 명숙이 들어왔다. 착한 아이다. 필두는 명숙을 함부로 대한다. 며느리가 불쌍하다. 2015년 2월 28일. 건강이 나빠졌다. 병원에 갔더니 치매 초기라고 했다. 필두에게 말했더니 요양원에 보내겠다고 했다. 나는 아직 정신이 멀쩡한데. 명숙은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2016년 5월 1일. 요양원에 들어왔다. 필두가 일주일에 한 번 온다고 했지만 거짓말이었다. 석 달에 한 번 온다. 올 때마다 통장을 요구한다. 나는 숨겨뒀다. 2017년 8월 14일. 요양원 간호사가 내 약을 바꿔치기 하는 것을 봤다. 필두가 시킨 것 같다. 나를 빨리 죽이려는 것 같다. 나는 약을 먹는 척하고 뱉어냈다. 명숙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2018년 3월 3일. 며느리 명숙이 요양원으로 나를 찾아왔다. 필두는 오지 말라고 했지만 몰래 왔다고 했다. 명숙이 내 대소변을 받아냈다. 내 몸을 닦아줬다. 눈물이 났다. 내 친딸도 이렇게는 못할 것 같다. 2019년 1월 17일. 정신이 또렷할 때 변호사를 불렀다. 필두 몰래 유언장을 작성했다. 모든 재산을 며느리 명숙에게 물려준다고 썼다. 필두에게는 법적 최소 유류분만 준다고 명시했다. 2019년 6월 22일. 필두가 내 약을 직접 먹이려고 했다. 손에 든 알약이 평소와 달랐다. 나는 거부했다. 필두가 화를 냈다. 간호사를 불러 억지로 먹게 했다. 나는 토해냈다. 필두의 눈빛이 살기등등했다. 명숙은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2020년 2월 10일. 국토부 공무원이 비밀리에 나를 찾아왔다. 내가 예전에 도와준 사람이었다. 연천 지역에 국가에너지 허브가 들어선다는 정보를 귀띔해줬다. 나는 즉시 연천 땅을 매입하기 시작했다. 필두 몰래. 명숙은 책상을 쳤습니다. 조 여사가 모든 것을 계획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2020년 8월 5일. 연천 고철 창고를 샀다. 그 아래 비밀 금고를 묻었다. 명숙이 언젠가 찾을 것이다. 명숙만이 내 진짜 딸이다. 2021년 4월 30일. 필두 건설 주식을 차명으로 40% 확보했다. 필두는 모른다. 필두는 자기가 회사 주인인 줄 알고 있다. 하지만 진짜 주인은 나였다. 이제는 명숙이 될 것이다. 2021년 11월 20일.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다. 필두가 바꿔치기한 약 때문인 것 같다.
오래 버티지 못할 것 같다. 하지만 모든 준비는 끝났다. 명수가 이 일기장을 읽고 있다면 내가 이제 주인이다. 필두를 용서하지 마라. 법의 심판을 받게 해라. 2022년 1월 8일. 마지막 글을 쓴다. 손이 떨린다. 명수가 필두는 내 친아들이 아니다. 전 남편이 바람 피워 낳은 자식이다. 나는 그 아이를 불쌍히 여겨 키웠다. 하지만 그 아이는 괴물이 됐다. 나를 죽이려 하고 있다. 며느리 너만이 이 가문의 진짜 후계자다. 필두가 나에게 한 일, 내게 한 일 모두 기록해뒀다. 증거도 모아뒀다. 검찰에 넘겨라. 정의를 구현해라. 사랑한다. 내 딸아. 명숙은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명숙은 책상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한참을 운 뒤 명숙은 얼굴을 들었습니다. 눈물을 닦았습니다. 명숙은 서랍을 열었습니다. 조 여사가 남긴 증거 자료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요양원 CCTV 영상, USB, 약물 바꿔치기 녹취록, 병원 진료 기록, 필두가 요양원 간호사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캡처. 명숙은 USB를 노트북에 꽂았습니다.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화면에 조 여사의 요양원 병실이 나타났습니다. 필두가 들어왔습니다. 손에 약병을 들고 있었습니다. 조 여사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필두가 조 여사에게 약을 먹이려 했습니다. 조 여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필두가 화를 냈습니다. 필두가 조 여사의 턱을 잡았습니다. 억지로 입을 벌렸습니다. 약을 쑤셔 넣었습니다. 조 여사가 약을 토해냈습니다. 필두가 베개를 들었습니다. 조 여사의 얼굴에 베개를 눌렀습니다. 조 여사가 발버둥 쳤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필두가 베개를 치웠습니다. 간호사에게 뭔가 말했습니다. 간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간호사가 주사를 준비했습니다. 명숙은 영상을 멈췄습니다. 명숙은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명숙의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명숙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예요. 네, 여사님. 조 여사님 증거 자료 있죠? 네, 보관하고 있습니다. 검찰에 넘기세요. 강필두를 존속살해 미수 혐의로 고발하세요.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알겠습니다. 즉시 처리하겠습니다. 명숙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명숙은 일어나 창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밤이었습니다. 별이 총총했습니다. 명숙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어머니, 이제 시작합니다. 필두는 단순히 재산을 잃는 게 아니라 감옥에 갈 겁니다. 어머니께 한 짓을 모두 갚게 하겠습니다. 명숙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서울 서초구 검찰청입니다. 검사 한 명이 책상에 앉아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비서가 들어왔습니다. 검사님, 고발장이 접수됐습니다. 무슨 사건인가? 존속살해 미수입니다. 피고발인은 필두건설 강필두 회장입니다. 검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필두건설? 요즘 세무조사 받는 그 회사? 네, 맞습니다. 검사는 고발장을 받아 읽었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증거가 이렇게 많아? USB에 CCTV 영상도 있고, 녹취록도 있고, 의료 기록도 전부 있습니다. 검사는 서류를 덮었습니다. 수사 개시한다. 영장 준비해. 네, 검사님. 필두 건설 본사입니다. 필두가 사무실에서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비서가 황급히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왜 그래? 검찰에서 왔습니다. 필두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사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검사와 수사관들이 들어왔습니다. 강필두 씨? 네, 그런데요.
검사가 영장을 내밀었습니다. 존속살해 미수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됐습니다. 동행하시죠. 필두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뭐라고요? 존속살해 미수? 수사관들이 필두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차가운 쇠붙이가 필두의 손목을 조였습니다. 어머니를 죽이려 했다는 혐의입니다.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필두는 끌려나갔습니다. 복도에 있던 직원들이 모두 지켜봤습니다. 누군가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연천 창고입니다. 명숙이 노트북으로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필두 건설 강필두 회장, 존속살해 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 명숙은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명숙은 조 여사의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조 여사의 사진이 끼워져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조 여사였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명숙은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어머니, 이제 조금씩 갚아가고 있습니다. 명숙은 사진을 일기장에 다시 끼웠습니다.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명숙은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이 떠올랐습니다. 환한 보름달이었습니다. 서울구치소 면회실입니다. 필두가 유리창 너머에 앉아 있었습니다. 죄수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수염이 덥수룩하게 자랐습니다.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았습니다. 변호사가 필두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필두도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회장님,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필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보석은 안 돼? 검찰이 도주 우려를 이유로 반대했습니다. 기각됐습니다. 필두는 주먹으로 테이블을 쳤습니다. 회사는? 변호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필두 건설이 오늘 최종 부도 처리됐습니다. 법정 관리도 기각됐습니다. 파산 절차에 들어갑니다. 필두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빠졌습니다. 평창동 집은 이미 압류됐습니다. 경매 넘어갔습니다. 차는? 명품들은? 전부 채권자들이 압류했습니다. 회장님 명의로 된 재산은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필두는 전화기를 쥔 손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통장은? 압류로 동결됐습니다. 인출 불가능합니다. 필두는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형광등이 눈부셨습니다. 현석이는? 아드님은? 변호사가 말을 흐렸습니다. 무슨 일이야? 사채업자들에게 끌려갔습니다. 회장님이 현석 씨 명의로 빌린 돈이 50억이 넘습니다. 갚지 못해서. 필두는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그놈들이 현석이를 어디로 데려갔어? 모릅니다. 연락이 끊겼습니다. 필두는 유리창에 이마를 박았습니다. 쿵 소리가 났습니다. 회장님, 재판 준비나 하셔야 합니다. 검찰이 구형 15년을 요구할 것 같습니다. 15년? 존속살해 미수는 중죄입니다. 증거도 너무 확실합니다. CCTV 영상이. 필두가 소리쳤습니다. 그 영상 어디서 나온 거야? 누가 제보한 거냐고. 익명입니다. 검찰도 제보자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필두는 전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교도관이 다가왔습니다. 면회 시간이 끝났습니다. 필두는 일어났습니다. 비틀거렸습니다. 교도관이 필두의 팔을 잡았습니다. 복도를 걸었습니다. 필두는 한 발 한 발 내디뎠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벽을 짚으며 걸었습니다. 독방 아닙니다. 좁았습니다. 침대 하나, 변기 하나, 세면대 하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필두는 침대에 앉았습니다.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평창동 저택 앞입니다. 대문에 빨간 압류 딱지가 도배되어 있었습니다. 경매 물건,
출입 금지라는 글씨가 크게 써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택을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저기 필두 건설 회장 집이잖아. 완전히 망했대. 감옥 갔다던데? 돈 많다고 잘난 척 하더니 꼴 좋네. 저택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가구들은 전부 옮겨졌습니다. 먼지만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필두 건설 본사입니다. 건물 입구에 폐업 안내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로비는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경비원도 없었습니다. 주차장에 있던 고급 차들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덩그러니 비어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어 낙엽이 주차장을 굴러다녔습니다. 법원 경매 공고판입니다. 평창동 저택 사진이 붙어 있었습니다. 감정가 80억, 최저 입찰가 56억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아래쪽에 작은 글씨로 써 있었습니다. 낙찰자 MS 투자, 연천 창고입니다. 명숙이 노트북으로 경매 결과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평창동 저택 낙찰 통지서였습니다. 명숙은 마우스를 클릭했습니다. 결제 완료. 명숙은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명숙은 창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해가 중천에 떠 있었습니다. 명숙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변호사였습니다. 여사님, 필두 건설 파산 절차가 완료됐습니다. 채권자 명단은 1순위가 MS 투자입니다. 여사님이 보유한 회사 채권이 가장 많습니다. 그럼 회사 자산은 전부 여사님께 귀속됩니다. 건물, 기계, 특허, 상표권 모두요. 좋아요. 그리고 필두씨 형량이 나왔습니다. 명숙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얼마죠? 징역 12년, 집행유예 없이 실형입니다. 명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명숙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서울구치소입니다. 교도관이 필두의 독방 문을 열었습니다. 강필두 판결 나왔다. 징역 12년. 필두는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교도관이 다가왔습니다. 들었어? 12년이야. 필두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필두의 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초점이 없었습니다. 12년. 필두는 중얼거렸습니다. 필두는 다시 고개를 떨궜습니다. 법정입니다. 판사석이 비어 있었습니다. 방청석도 텅 비었습니다. 재판이 끝났습니다. 필두는 수갑을 찬 채 호송 차량으로 걸어갔습니다.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강필두 씨, 한마디만요. 반성하십니까? 피해자에게 사과할 말씀은? 필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호송 차량 문이 닫혔습니다. 서울 강남구 수산시장입니다. 새벽 4시였습니다. 상인들이 얼음 상자를 나르고 있었습니다. 생선을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시장 입구에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남루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수염이 덥수룩했습니다. 필두였습니다. 출소한 필두였습니다. 필두는 쓰레기통을 뒤졌습니다. 먹을 것을 찾았습니다. 상한 생선 머리 하나를 주었습니다. 비닐봉지에 넣었습니다. 상인 한 명이 필두를 보고 소리쳤습니다. 거기 쓰레기통 뒤지지 마. 필두는 황급히 자리를 떴습니다. 비틀거리며 걸었습니다. 한강 둔치입니다. 필두는 벤치에 앉았습니다. 비닐봉지를 열었습니다. 생선 머리를 꺼냈습니다.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비린내가 코를 찔렀습니다. 필두는 구역질이 났습니다. 하지만 삼켰습니다. 필두의 코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입에서는 비린내가 났습니다. 필두는 생선 머리를 먹으며 울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필두는 한강 다리 밑으로 갔습니다. 골판지를 주었습니다. 바닥에 깔았습니다. 그 위에 누웠습니다. 추웠습니다. 필두는 몸을 웅크렸습니다. 필두는 눈을 감았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필두는 자신의 손을 봤습니다. 굳은 살이 박혔습니다. 손톱은 때가 까맣게 끼었습니다. 필두는 손을 쥐었습니다. 명수가. 필두는 중얼거렸습니다. 명수가. 살려줘. 바람이 불었습니다. 차가웠습니다. 필두는 골판지를 더 끌어당겼습니다. 강남 한복판입니다. MS타워 30층 회장실입니다. 명숙은 회장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울 전경이 창밖으로 펼쳐져 있었습니다.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비서가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필두 씨가 석방됐다는 소식입니다. 명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어요. 지금 노숙자 신세라고 합니다. 명숙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명숙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더 이상 신경 쓰지 마세요. 비서가 고개를 숙이고 나갔습니다. 명숙은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조 여사의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명숙은 사진을 꺼내 바라봤습니다. 조 여사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명숙은 사진을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명숙은 의자를 돌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강남의 불빛들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한강 둔치는 어두웠습니다. 필두는 골판지를 뒤집어 쓰고 떨고 있었습니다. 강 건너편에서 강남의 불빛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필두는 그 불빛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공중화 장실입니다. 필두는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 필두는 괴물 같았습니다. 눈은 푹 꺼졌고 뺨은 움푹 들어갔습니다. 필두는 거울에 주먹을 날렸습니다. 거울이 금이 갔습니다. 필두의 손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필두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피 묻은 손을 보며 울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됐지? 필두는 바닥을 쳤습니다. 주먹이 바닥에 부딪혔습니다. 피가 더 흘렀습니다. 필두 건설 본사 대회의실입니다. 긴급 주주총회 공고가 건물 로비에 붙어 있었습니다. 경영권 박탈 안건 상정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주주들이 하나둘 들어왔습니다. 100여 명이 넘었습니다. 모두 딱딱한 표정이었습니다. 자리에 앉았습니다. 웅성거렸습니다. 필두 회장 온대? 감옥에서 나왔다던데. 무슨 낯으로 여기 와? 입구가 소란스러워졌습니다. 필두가 들어왔습니다. 낡고 해진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빌린 옷 같았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있었습니다. 다리를 절뚝거렸습니다. 주주들이 필두를 쳐다봤습니다. 수군거림이 커졌습니다. 필두는 고개를 숙이고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연단 앞 의자에 앉았습니다. 필두는 회의실을 둘러봤습니다. 낯선 얼굴들이었습니다. 예전에 필두에게 허리를 숙이던 주주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주주들이었습니다. MS투자가 매입한 주주들이었습니다. 사회자가 단상에 올라섰습니다. 지금부터 필두건설 긴급 주주총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오늘 안건은 강필두 대표이사 해임 및 경영권 양도입니다. 먼저 최대 주주이신 MS투자 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회의실 뒤쪽 문이 열렸습니다. 명숙이 들어왔습니다. 필두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필두의 눈이 커졌습니다. 입이 벌어졌습니다. 명숙은 수천만 원짜리 샤넬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목에는 진주 목걸이가 걸려 있었습니다. 손에는 블루 다이아몬드 반지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단정하게 올려 묶었습니다. 명숙 뒤로 수십 명의 전문 경영인들이 따라 들어왔습니다. 변호사들,
회계사들, 경영 컨설턴트들이었습니다. 모두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명숙은 천천히 연단으로 걸어갔습니다. 구두 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습니다. 또각, 또각, 또각. 주주들이 모두 명숙을 쳐다봤습니다. 필두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명숙은 필두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명숙은 연단 정면 자리에 앉았습니다. 필두의 바로 맞은편이었습니다. 명숙의 비서가 서류 뭉치를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쿵 소리가 났습니다. 두꺼운 서류였습니다. 명숙은 서류를 펼쳤습니다. 첫 장을 집어 필두 앞으로 밀었습니다. 강필두 씨. 명숙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필두는 명숙을 멍하니 쳐다봤습니다. 당신이 내쫓았던 그 짐짝이 오늘 당신의 모든 권리를 회수하러 왔어요. 필두는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서류를 읽었습니다. 주식 보유 현황이었습니다. MS 투자 지분율 70%. 필두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게 무슨... 필두 건설 지분 70%를 제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경영권을 양수합니다. 필두는 서류를 테이블에 내던졌습니다. 내가 무슨 돈으로... 명숙은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님이 주신 돈으로요. 어머님께서 35년 동안 모으신 재산으로요. 필두는 입을 벌렸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명숙은 두 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필두 앞으로 밀었습니다. 평창동 저택 낙찰 확인서입니다. 제가 샀어요. 당신이 살던 그 집, 이제 제 겁니다. 필두는 서류를 움켜쥐었습니다. 서류가 구겨졌습니다. 명숙은 세 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필두 건설 상표권, 특허권, 모든 자산의 소유권 이전 확인서입니다. 파산 절차에서 제가 전부 인수했어요. 필두는 의자를 뒤로 밀며 일어섰습니다. 의자가 넘어졌습니다. 쾅 소리가 났습니다. 이명숙, 내가 지금 뭘 하는 거야? 명숙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명숙은 필두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당신이 35년 전에 한 짓을 그대로 돌려주는 거예요. 명숙은 가방에서 검은 쓰레기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비서가 미리 준비해둔 것이었습니다. 명숙은 봉투를 열었습니다. 봉투를 뒤집었습니다. 낡은 옷가지들이 필두의 머리 위로 쏟아졌습니다. 명숙의 속옷, 양말, 네이들이었습니다. 필두가 쓰레기 봉투에 쑤셔 넣었던 바로 그 옷가지들이었습니다. 필두는 옷가지들을 뒤집어 쓰고 비틀거렸습니다. 이게 내 35년 죄의 대가예요. 내가 버린 쓰레기 속에 내 목숨도 들었으니 잘 챙겨서 나가세요. 주주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누군가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필두는 주주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닥에 머리를 박았습니다. 명숙아, 내가 미쳤었어. 제발 살려줘. 필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명숙아. 명숙은 필두를 내려다봤습니다. 명숙의 구두가 필두의 손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필두는 명숙의 구두를 붙잡으려 했습니다. 명숙은 발을 뒤로 빼며 필두의 손을 밟았습니다. 구두굽이 필두의 손등을 눌렀습니다. 내 인생의 소금은 오늘로 다 씻어냈어요. 명숙은 발을 떼었습니다. 명숙은 사회자를 쳐다봤습니다. 표결 진행하세요.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강필두 대표이사 해임 안건에 찬성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주십시오. 주주들이 일제히 손을 들었습니다. 100여 명 전부였습니다. 재석 주주 100% 찬성으로 강필두 대표이사 해임이 가결되었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검찰 수사관들이 들어왔습니다. 3명이었습니다. 필두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수사관들을 봤습니다. 강필두 씨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수사관이 수갑을 꺼냈습니다. 필두에게 채웠습니다. 차가운 쇠붙이가 손목을 조였습니다. 어머니 살해미수에 이어 회사 자금 횡령까지 추가 기소됩니다. 필두는 끌려나갔습니다. 필두가 명숙을 뒤돌아봤습니다. 이명숙, 이 독한 년아. 필두의 비명이 회의실에 울렸습니다. 하지만 명숙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회의실 문이 닫혔습니다. 필두의 목소리가 복도 쪽으로 멀어졌습니다. 회의장에 박수 소리가 터졌습니다. 주주들이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명숙은 박수를 받으며 서 있었습니다. 명숙은 가방에서 조 여사의 낡은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사회자가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새로운 대표이사 선임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MS투자 이명숙 대표를 필두건설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입니다. 찬성하시는 분? 주주들이 다시 손을 들었습니다. 전원 찬성이었습니다. 가결되었습니다. 이명숙 대표님 취임사 부탁드립니다. 명숙은 연단으로 걸어갔습니다.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명숙은 주주들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필두건설은 새롭게 태어납니다. 부정과 비리로 얼룩진 과거는 오늘로 끝입니다. 이 회사는 이제 정직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것입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명숙은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복수를 위해 여기 선 것이 아닙니다.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 섰습니다. 저에게 모든 것을 물려주신 시어머님, 조 여사님의 뜻을 받들어 이 회사를 바르게 경영하겠습니다. 명숙은 조 여사의 일기장을 들어 올렸습니다. 이 일기장에는 한 여성이 35년 동안 겪은 고통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정의를 향한 희망도 담겨 있습니다. 저는 그 희망을 이루겠습니다. 명숙은 일기장을 내려놓았습니다. 명숙은 마이크에서 물러섰습니다.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였습니다. 명숙은 박수를 받으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주주총회가 끝났습니다. 주주들이 하나둘 자리를 떴습니다. 명숙은 회의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명숙은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필두가 수갑을 찬 채 호송 차량에 실리고 있었습니다.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필두는 차 안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명숙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명숙은 필두를 내려다봤습니다. 명숙의 눈빛은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호송 차량 문이 닫혔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필두를 태우고 사라졌습니다. 명숙은 창가에 서서 차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지켜봤습니다. 명숙은 돌아섰습니다.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복도를 걸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명숙은 로비를 가로질렀습니다. 밖에는 명숙의 리무진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운전기사가 문을 열었습니다. 명숙은 차에 올라탔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명숙은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명숙은 연천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고속도로를 빠져나와 비포장길을 지나자 넓은 잔디밭이 펼쳐졌습니다. 명숙이 처음 왔을 때 낡은 슬레이트 지붕이 있던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지금은 아이들이 그네를 타며 웃고 있었고 미끄럼틀에서는 꼬마 하나가 팔을 벌리며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명숙은 차에서 내려 공원 입구로 걸어갔습니다. 표지판에는 조여사 기념 공원이라고 새겨져 있었고
그 옆으로 하얀 건물이 보였습니다. 이명숙 어린이 도서관이라는 간판이 햇빛을 받아 빛나고 있었습니다. 명숙은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평범한 베이지색 바지에 흰 셔츠를 입고 있었고 손에는 시집 한 권이 들려 있었습니다. 명숙은 책장을 천천히 넘기며 글자를 따라갔습니다. 할머니, 한 아이가 달려왔습니다. 6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였습니다. 아이는 명숙 앞에 서서 손바닥을 펼쳤습니다. 할머니, 이거 봐요. 네잎 클로버였습니다. 명숙은 책을 무릎에 내려놓고 아이의 손을 들여다봤습니다. 어머, 행운의 클로버네. 어디서 찾았어? 저기 나무 밑에요. 할머니 드릴게요. 아이가 명숙의 손바닥에 클로버를 올려놓았습니다. 명숙은 클로버를 받아들고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고마워. 소중히 간직할게. 아이가 웃으며 다시 친구들에게 뛰어갔습니다. 명숙은 클로버를 시집 사이에 끼우고 책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명숙은 벤치에서 일어나 공원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흙길을 밟으니 나뭇잎이 바스락거렸고 바람이 불어와 명숙의 머리카락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공원 끝에 작은 언덕이 보였습니다. 언덕 위에 비석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명숙은 언덕을 올라갔습니다. 비석 앞에 서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고 조여사묘. 명숙은 가방에서 수건을 꺼내 비석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먼지를 털어내고 이끼가 낀 부분을 조심스럽게 문질렀습니다. 비석이 깨끗해지자 명숙은 수건을 개어 가방에 넣었습니다. 어머니 왔어요. 명숙은 비석에 손을 얹었습니다. 차가운 돌의 감촉이 손바닥에 느껴졌습니다. 필두는 지금 교도소에 있어요. 1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어머니께 한 일, 저에게 한 일, 회사 돈을 횡령한 일까지 모두 밝혀졌어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명숙의 옷자락이 펄럭였습니다. 민희는 외국으로 도망갔다가 공항에서 잡혔어요. 사기방조 혐의로 재판받고 있습니다. 현석이는 저를 찾아왔어요. 무릎 꿇고 빌었죠. 하지만 돌려보냈습니다. 명숙은 비석에서 손을 떼고 잔디밭에 앉았습니다. 다리를 모으고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남겨주신 재산으로 장학재단을 만들었어요. 가난한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게요. 요양원도 지었습니다. 어머니 이름으로요. 거기서는 누구도 학대받지 않습니다. 제가 직접 관리하고 있어요. 명숙은 가방에서 조 여사의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낡은 표지가 손에 익숙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제가 이 일기장을 처음 읽었을 때가 기억나요. 그날 밤 창고 바닥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어머니가 저를 딸이라고 불러주셨을 때 저는 처음으로 제가 누군가에게 소중한 사람이라는 걸 느꼈어요. 명숙은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조 여사의 떨리는 필체가 보였습니다. 어머니는 복수하지 말라고 하셨죠. 하지만 정의는 구현하라고 하셨어요. 저는 그대로 했습니다. 필두를 증오하지 않았어요. 다만 법이 심판하게 했을 뿐입니다. 명숙은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일기장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이제 저는 자유로워요. 더 이상 누군가의 며느리도 아내도 엄마도 아닙니다. 그냥 이명숙입니다. 제 이름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었습니다. 명숙은 일어나 비석을 한 번 더 쓰다듬었습니다. 다음 주에 또 올게요. 어머니. 명숙은 언덕을 내려왔습니다. 공원을 가로질러 주차장으로 걸어갔습니다. 아이들은 여전히 놀고 있었고 어머니들은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명숙은 차에 올라탔습니다. 시동을 걸었습니다. 백미러로 공원을 바라봤습니다.
저 아래 어딘가에 명숙이 처음 도착했던 낡은 창고의 흔적이 묻혀 있었습니다. 소금을 뒤집어 쓰고 쓰레기 봉투를 끌어안았던 그날 밤의 명숙도 함께 묻혀 있었습니다. 명숙은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강남입니다. MS타워 30층 회장실입니다. 명숙은 책상에 앉아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신규 장학생 명단이었습니다. 명숙은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읽으며 체크했습니다. 비서가 노크를 하고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내일 일정 확인 부탁드립니다. 말씀하세요. 오전 9시 요양원 방문, 오후 2시 장학재단 이사회, 오후 5시 도서관 개관식입니다. 명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비서가 나갔습니다. 명숙은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전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명숙은 자신의 손을 봤습니다. 지문이 닳아 없어진 손가락들이었습니다. 명숙은 그 손을 햇빛에 비춰봤습니다. 거칠고 상처투성이었지만 이제 이 손은 다른 사람들을 어루만지는 손이 되었습니다. 명숙은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조 여사의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명숙은 사진을 꺼내 액자에 넣었습니다.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어머니, 잘 지켜보세요. 제가 어머니의 뜻대로 살아가는 모습을요. 명숙은 의자에 앉아 다시 서류를 펼쳤습니다. 장학생 명단 맨 위에는 8살 여자아이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교도소에 있고 어머니가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명숙은 그 이름에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옆에 메모를 적었습니다. 특별 지원 대상. 명숙은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타올랐다가 천천히 보라빛으로 변했습니다. 명숙은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에는 더 이상 쓰레기 봉투를 끌어안고 울던 여자가 없었습니다. 거기에는 당당하게 자신의 이름으로 서 있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이명숙. 명숙은 자신의 이름을 소리내어 불렀습니다. 이명숙. 명숙은 미소 지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명숙은 회장실 불을 끄고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층 로비로 내려왔습니다. 경비원이 인사했습니다. 퇴근하십니까, 회장님? 네, 수고하세요. 명숙은 건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리무진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명숙은 차에 타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걸어갈게요. 운전기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명숙은 인도를 걸었습니다. 구두굽이 보도블록을 또각또각 쳤습니다. 거리에는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퇴근하는 직장인들, 데이트하는 연인들, 장을 보고 돌아가는 주부들. 명숙은 그 사람들 사이를 걸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사람처럼 걸었습니다. 명숙은 한강 다리에 섰습니다. 난간에 기대어 강을 내려다봤습니다. 강물이 검게 흐르고 있었고 다리 불빛이 수면에 반짝였습니다. 명숙은 주머니에서 네잎 클로버를 꺼냈습니다. 아이가 준 그 클로버였습니다. 명숙은 클로버를 손바닥에 올려놓고 바라봤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클로버가 명숙의 손에서 날아올랐습니다. 공중에서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그리고 강물 위로 떨어졌습니다. 명숙은 클로버가 물살에 떠내려가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클로버는 점점 작아지더니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명숙은 난간에서 손을 떼었습니다.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평창동 저택이 아니었습니다. 한남동의 조용한 아파트였습니다. 명숙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거실 불을 켰습니다. 깔끔하고 단정한 공간이었습니다. 명품 가구도 화려한 장식품도 없었습니다. 그냥 편안한 집이었습니다.
명숙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조 여사의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사랑한다, 내 딸아. 명숙은 그 문장을 손가락으로 천천히 따라갔습니다. 눈물이 한 방울 떨어졌습니다. 종이에 작은 얼룩이 생겼습니다. 명숙은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일기장을 가슴에 안고 눈을 감았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명숙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명숙은 평온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조선 중기학자 율곡이인은 경몽요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고 사람은 스스로 천하게 여기는 자를 천하게 여긴다. 명숙은 35년 동안 쓰레기 취급을 받으며 살았지만 단 한 번도 스스로를 천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지문이 닳도록 일한 그 거친 손으로 당당히 일어섰고 소금을 뿌린 자에게 정의의 심판을 돌려주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남이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가 아니라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입니다. 명숙이 진짜 이긴 것은 필두가 아니라 35년간 자신을 짓눌렀던 수치심과 자괴감이었습니다. 그녀는 복수가 아닌 정의를 선택했고 증오가 아닌 존엄을 지켰습니다. 여러분도 힘든 순간이 오더라도 결코 스스로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당신을 지킬 때 하늘도 반드시 당신 편에 섭니다. 명숙처럼 말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분들과 함께 평안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